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 눈이 그치고 나면 날씨가 더욱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런 추위에 따뜻한 소식들이라도 들려오면 좋으련만 어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방진 마스크에 안전모를 눌러 쓴 이 젊은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24살 김형균 군입니다. 자신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소개한 김영근 군은 얼마 전 문재인을 향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호소하는 릴레이 사진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충남 태안 화력 90호기 5층에서 이 젊은이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이 맡은 업무는 옷등이 끼일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 근무 중이었고 사고 후 5시간이나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에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가 혼자 투입됐는데도 발전소 측은 원래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안 발전소에는 1년 전에도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역업체는 발전소 측에도 119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간부의 승용차로 부상자를 이송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3번 발생하면 용역업체는 입찰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은폐를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온 발전소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정규직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암담할 뿐입니다. 어제 불의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24살 김형균 군은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김 군의 어머니는 자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쟤밖에 없다며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 5시간이나 방치되었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외쳤을 김 군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구독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뉴스 키워드가 있었지만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자주 뉴스 키워드로 등장했던 게 바로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 10.9% 추가로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업계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는 오늘부터 대표 제품인 대리버거를 2,000원에서 2,300원으로, 클래식버거는 4,000원에서 4,200원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기타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리아의 제품 가격 인상은 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소프트콘 가격을 올렸고 지난달에는 홈서비스 메뉴 69종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와규 오리지널 버거는 8,500원으로 아재 오리지널 버거는 7,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배달 최소 주문 금액도 1만 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주로 찾는 외식 메뉴인 버거 세트 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게 된 셈입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두고 있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이들한테 용돈 벌써 다 썼나? 라고 함부로 말씀하셨다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는 세상 물정 모른다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피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저도 커피를 매우 좋아해서 하루에 5잔 정도는 마시는데 사 마시는 커피가 부담이 될 듯합니다. 엔젤리너스는 오는 13일부터 전체 판매 운영 제품 중 커피류 일부 품목 가격을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엔젤리너스 아메리카노는 스몰 사이즈 기준 기존 4,100원에서 4,300원으로, 카페라테는 4,6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평균 인상률 2.7% 수준입니다. 엔젤리너스의 커피 가격 인상은 2015년 5월 일부 음료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이후 3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커피로 잘 알려진 이디야 커피도 이달부터 아메리카노 가격을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3,200원에서 3,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디야 커피의 가격 인상은 2014년 10월 이후 4년 2개월 만입니다. 이디야 측은 커피 가격 인상과 관련해 가맹점들이 운영난을 호소해 상생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은 커피와 버거뿐만이 아닙니다. 올 들어 외식 물가 상승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1, 2월에는 맥도날드, 모스버거, 커피빈 등이 제품값을 올렸고, 4월에는 뚜레쥬르가 빵값을 인상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롯데리아와 서울우유가, 지난달에는 크리스피 도넛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치킨 브랜드 BBQ는 지난달 후라이드 대표 제품 황금 올리브를 기존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등 3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격 상승이라고 합니다. 기본 프라이드 치킨 값이 18,000원인데 2,000원의 배달비를 포함하면 2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외식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한편 아르바이트 인원을 줄이기 위해 무인 주문대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리아의 경우 전체 매장의 반이 넘는 825곳에서 무인 계산대 1,20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KFC는 올해 안에 전체 201개 점포에 무인 주문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버거킹 또한 연내 직영 매장부터 무인 주문대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무인 주문대 운영비는 아르바이트 인원 1명 인건비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률은 편의점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점포 운영을 포기하거나 심야 영업을 접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상승 여파에 가진 힘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올 상반기 순 증가 점포 수가 343개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1048개의 매장을 늘렸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CU도 지난해 상반기 942개가 늘어난 점포 수가 올 상반기에는 394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연 증가분이 있는 상황에서 순 증가가 크게 줄었다는 것은 인건비 부담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폐점하는 수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편의점은 24시간이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올 상반기 점주들에게 심야 영업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약 10%의 점주만이 24시간 영업을 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포인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상승할 것을 미리 예상한 점주들이 심야 영업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 9천여 개 점포 중 약 1,600개의 점포가 심야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 4분의 1이 영업 손실로 심야 영업을 포기한 곳들입니다. 편의점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올해 들어 10개 매장에서 24시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24시간 운영 매장은 총 420개 매장 중 300개 정도입니다. 롯데리아도 지난해 총 180여 개 점포가 24시간 운영 매장이었지만 올해는 150개만이 심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오후 11시까지였던 폐점 시간을 점주 재량으로 1시간 앞당길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여러분께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그리고 커피 전문점들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이 말은
최저임금 1만 원의 창시자 문재인이 지난 11일 한 말입니다.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과 고용노동부 직원들 간의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고용부 업무 보고를 끝낸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기준 정책관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김경선 서기관은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최태호 근로기준 정책과장은 온도차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른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시각이 일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 문재인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지만 문재인은 대답에 만족하지 않은 듯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통계청이 조사한 원 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실제 면접 조사해 보면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을지, 속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실제 면접 조사하는데 시간만 보내다가 근로자들은 물론 업주들 다 나자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통한다며 광화문 시대를 열 거라고 공언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한테 이런 자리에서 직접 물을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 조금만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무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회의 자리에서 다소 국민들께서 공분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네들끼리는 물론 웃었지만 말입니다. 문재인과 고용부 직원들 간 토론은 탁현민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나서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탁 행정관은 토론이 길어지자 문재인에게 퇴근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은 최저임금 담당 부서 외에는 칼퇴근합니까? 라며 너무 늦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한 뒤 일어섰는데 문재인이 이 자리를 뜬 시간은 오후 5시 59분이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을 정확히 맞춘 것인데 나란 일 하는데 퇴근 시간 따지는 정신 상태부터가 글러먹은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멈출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놀랍거니와 현재 청와대 내에서 탁현민의 위치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눈이 벌써 몇 번을 내렸는데 탁현민은 청와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급격한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은 국내 경제학자들뿐 아니라 IMF, OECD에서조차 그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 산이다, 나를 따르라고 해놓고선 올라간 다음엔 이 산이 아닌갑네 이러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만 현장에서 죽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닐 것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해외 원전 수준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말할 필요도 없는 대북 문제는 안보를 육해공할 것 없이 다 풀어 제끼면서 정작 북한 비핵화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네티즌들도 앞서 소개시켜드린 뉴스를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압도적인 감정 표현으로 문재인을 응징했습니다.